그 아이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빵 굽는 이 손, 아직 잊지 않았어. 날 건드린 게 아니라 내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망원동의 평범한 식빵 가게, 여진 베이커리. 하지만 그 조용한 가게 안엔 20해 전 전국구 조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진공칼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녀가 사라지고 깨진 유리창에 쓰인 붉은 낙서 하나. 이제 평화는 끝났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지키려 다시 칼날을 꺼내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잊혀진 전설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편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 5시 망원동 골목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심여진이 조용히 걸어가는 발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45살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란 이런 건가? 작은 수제 식빵 가게 여진 베이커리의 낡은 나무 문을 열며 그녀는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밀가루와 버터가 섞인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전국구 조직 금령파에서 진공칼이라 불렸던 바로 그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여진이 혼잣말하며 가게 안에 전등을 하나씩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밝아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이 소리마저 좋아했어요. 평범함의 상징 같았거든요. 후, 깊은 한숨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며 여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나 있었을까? 손목을 돌리며 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이 마치 예전 검술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쥐던 그때의 감각을, 적을 제압하던 그 순간들을 말이죠. 냉장고에서 어젯밤 준비해둔 반죽을 꺼내며 여진은 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워도 따뜻하고 차가워도 부드럽다. 반죽의 성질이 묘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복잡했죠. 겉으로는 부드러운 베이커리 사장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날카로운 검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오븐 앞에 서서 반죽을 매만지는 여진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지만 손목의 힘줄은 여전히 단단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리듬이 규칙적이었어요. 하나, 둘, 셋. 마치 예전의 검술 연습 때처럼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죠. 치대고, 접고, 다시 치대고. 이 동작들이 그녀에게는 명상 같았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는 빵을 만들고 있구나. 여진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때 사람들을 제압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따뜻한 빵을 굽고 있다는 게 묘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엔 칼자루에서 생긴 굳은 살이었는데 이제는 반죽을 치대면서 생긴 것들이었죠. 반죽을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으며 여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해치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먹여 살리는 손이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속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골목 끝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벌써 시작됐군. 그녀는 이런 징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조직에서 누군가를 감시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죠. 일주일째 내. 여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차는 벌써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또 시작이라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천천히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묘한 그리움이 올라왔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그리움 말이죠. 손은 무의식 중에 앞치마 주머니를 만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곳에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을 텐데 이제는 영수증과 볼펜만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손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단련된 그 손은 어떤 도구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아직 잊지 않았어. 여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김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진은 타이머를 맞추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올 것이 왔구나. 여진이 창밖의 검은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오전 10시 구청 게시판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 있었습니다. 제3구역 재개발 예정 공고라는 빨간 글씨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진도 그 사이에 끼어 공고문을 찬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를 포함한 골목 전체가 철거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갑자기. 옆에 선 반찬가게 사장이 투덜댔어요. 예고도 없이 이런 걸 붙여놓다니.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해?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라고?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여진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고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죠. 공고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여진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상금 액수, 이주 기간, 담당 건설사,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처럼 말이죠. 그리고 담당 건설사 이름을 보는 순간 여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명건설, 윤성이 오빠가 이사로 있는 곳이지. 오랜만이네 여진아.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여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고윤성이 서 있었습니다. 48살 한때 조직에서 브레인이라 불렸던 남자였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윤성 오빠, 여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 봐요. 너만큼은 아니지만. 고윤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선이 여진의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훑었어요. 빵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예전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칼질만 좋아했던 너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진은 대답하지 않고 공고문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이거 오빠 작품이죠? 여진이 공고문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투였어요. 고윤성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개인적인 감정 섞을 거 없잖아.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우월감이 엿보였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여진아. 이제는 주먹보다 돈이 힘이 세지. 그래서요? 여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제게 뭘 바라시는 거죠? 간단해. 고윤성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좀 얌전히 사라져줘. 예전처럼 문제 일으키지 말고 말이야. 그러면 보상금도 넉넉히 챙겨줄게. 여진이 천천히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오빠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여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뭘 지키려고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 지킨다고? 고윤성이 크게 웃었어요. 너 혼자서 뭘 지켜? 조직도 없고 동료도 없으면서 이제는 그냥 빵 굽는 아줌마잖아. 그 말에 여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전혀 유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빵 굽는 아줌마라. 여진이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고윤성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전 여진이 이런 표정을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했거든요.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오빠들이 뭘 건드린 건지 아직 모르고 있네요. 여진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이 골목은, 이 사람들은 제가 지킵니다. 여진아, 협박하는 거야? 고윤성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여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협박이요? 여진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윤성 오빠. 고윤성은 그 자리에 서서 여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 여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진공칼이라 불렸던 그때의 모습 말이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11시 망원동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여진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퍽! 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군가 벽돌을 던진 것 같았어요.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거세게 들어왔어요. 유리 파편 사이로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꺼져, 진공칼. 글씨체가 거칠고 성급했어요. 마치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휘갈겨 쓴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도 몇 개의 욕설이 더 적혀 있었어요. 새벽 4시 여진은 평소처럼 가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찬바람이 부서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다니. 여진이 혼잣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 유리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유리 조각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여진은 조심스럽게 큰 조각부터 줍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작은 조각 하나가 손가락 끝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피 한 방울이 유리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커리 사장이라서. 여진이 상처난 손가락을 빨며 중얼거렸어요. 피 흘리게 하지 않거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유리 조각을 쓸면서도 여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느낌, 적과 대치했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 그때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는데. 여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직에 있을 때는 더 직접적이고 확실했거든요. 이런 유치한 장난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았어요. 많이 변했구나, 애들이. 벽에 쓰여진 낙서를 보며 여진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깊은 분노였습니다. 더 위험한 종류의 화였죠. 내 가게에 이런 짓을 하다니. 손에 든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목의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쓰레기 봉투에 유리 조각을 담으며 여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빵집 사장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위험한 빛이 서렸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알아봐야겠어.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골목을 둘러보며 여진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담배꽁초, 떨어진 물건들. 예전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몇 분 만에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남자 둘, 신발 사이즈는 270과 280. 한 명은 담배를 피워. 추리가 빨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여진이 벽의 낙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진공칼이라는 별명을 보니 옛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여진은 침실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안쪽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검은 가죽 장갑 한 켤레가 나타났어요. 20년 전 진공칼이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그 장갑이었습니다. 장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가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추억의 냄새였죠. 이걸 다시 끼게 될 줄이야.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여진은 장갑을 손에 끼워봤어요. 여전히 딱 맞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손의 크기는 그대로였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변화를 느꼈어요. 평범한 베이커리 사장에서 다시 진공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군요. 여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누군가 소중한 것을 위협한다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그날 밤 여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베이커리 사장 심여진이 아닌 진공칼 심여진으로서 말입니다. 이틀 후 아침 여진의 단골 손님 이나영이 사라졌습니다. 22살의 취준생, 부모를 잃고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하루하루 버텨가던 그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식빵 한 조각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문하던 아이가 말이죠. 여진이 몰래 도와주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사장님, 나영이가 안 보여요. 떡볶이집 사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이틀째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항상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하던 애가. 여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죽을 치대던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반죽이 움푹 들어갔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저께 아침부터요. 항상 아침 8시면 오는데.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고시원 사는 애가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짐도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짐이 그대로 있다고요? 여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나영 같은 아이가 짐을 두고 사라질 리는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그 적은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여진은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영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까지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설마. 여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유리창 사건과 나영이의 실종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놈들이 설마 아이까지.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빛이 거칠었고 걸음걸이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형적인 조직 하수인의 모습이었죠. 사장님이시죠? 남자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존댓말이지만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손은 이미 앞치마 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옛날에 꽤 유명하셨다던데요?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진공칼이라고 불렸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빵 굽는 아줌마고. 여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나영이가 어디 있나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오, 눈치가 빠르네. 남자가 웃었어요. 역시 한때는 조직에 있던 사람이라 그런가? 그 여자가 널 지켜줄 것 같아? 여긴 현실이야, 사장님.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반죽을 치대던 손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남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시죠. 뭐,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만. 말을 마치고는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여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해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평범한 베이커리 사장의 얼굴이 아니라 진공칼 심여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나영아, 여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예전에 구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나영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진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빨라졌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여진은 장롱에서 검은 가죽 장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양손에 끼웠어요. 장갑이 손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짜로 널 지켜줄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장갑을 낀 손을 바라보며 여진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말이죠. 20년 만에 다시 일해야겠네. 입꼬리에 위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여진은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오래된 금령파 시절 연락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은 예전 동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취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누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한 통의 전화로 소식이 조직가에 퍼져나갔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네트워크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진은 검은 옷을 입고 밤거리로 나섰어요.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자신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진공칼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전 부하 중 하나였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정말이에요, 누님? 나영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여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1시간 안에 연락해. 네, 누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전화 너머로도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창고 지역, 컨테이너들 사이로 여진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달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감시하는 놈들의 위치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놈이 컨테이너 모서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후, 담배 연기가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남자는 지루한 듯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여진이 그림자처럼 다가갔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20년 전의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남자 바로 뒤에 다가서서 정확한 급소를 눌렀습니다. 남자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여진이 조용히 몸을 받쳐서 바닥에 눕혔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놈은 컨테이너 안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소리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진이 뒤로 다가가서 목 뒤 급소를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어요. 너무 심대. 여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보다 실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허술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일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세 번째 놈이 이나영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나영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어 있었어요. 여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이 과거의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야, 너. 여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의 등장에 완전히 당황한 거였어요. 여진이 대답 대신 움직였어요. 한 걸음의 거리를 좁히고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여진의 다른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진짜로 아플 거야. 여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20년 전 진공칼의 그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전설로만 들었던 그 위압감을 직접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여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절대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급소를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요.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나영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나영아. 이제 안전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낸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정말 사장님이에요? 응, 나야. 여진이 나영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나영이는 여진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쌓인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여진은 그런 나영이를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살인마였던 그녀의 손길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여진이 나영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알겠지? 창고를 나서며 여진은 뒤돌아봤습니다. 쓰러진 3명의 남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살아있었지만 한동안은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여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가게에서 빵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진 점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손등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벗으면서 생긴 자국과 작은 상처들이 말이죠. 그리고 눈빛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사장님, 손에 뭐가 났어요?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진의 손등에 난 붉은 자국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여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반죽이 좀 날카로웠네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그녀가 상대한 것들은 반죽보다 훨씬 거칠고 위험했거든요. 반죽이 날카롭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지만 여진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쯤 이나영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무사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사장님,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진을 보는 순간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 여진이 나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다짐이 들어 있었어요. 나영이는 여진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단지 고개만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장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죠?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진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베이커리 사장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말하면서도 자신이 완전히 평범해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븐에서 식빵이 구워지는 향기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여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돌아갔다고 봐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진은 계속 창밖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일로 상황이 더 복잡해졌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사장님, 오늘 식빵이 특히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갔나요? 여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죠. 각오라는 재료가요. 손님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진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손등의 상처를 바라보며 여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고윤성과 그 뒤에 있는 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어젯밤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그녀를 깨어나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진공칼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가게를 정리하며 여진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반죽을 준비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가게를 청소하는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진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골목과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싸움이었어요. 칼 대신 빵을, 폭력 대신 보호를 무기로 삼은 전쟁이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여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든 예전의 내가 될 수 있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진은 예전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어젯밤 일로 조직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공칼의 복귀설이 퍼지고 있었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누님 조심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훈이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누님을 없애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여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밤 태훈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40대 초반, 백지파의 중간 보스였죠. 여진이 떠난 빈자리를 차지했지만 항상 그녀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왔던 남자였어요.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후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진을 완전히 제거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진공칼이 돌아왔다고? 태훈이 부하들 앞에서 비웃었어요. 20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창고에서 3명이 한순간에 닥쳐. 태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겁먹은 소리 하지 마. 그년도 이제 늙었어. 빵이나 굽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들었거든요. 3명이 한순간에 쓰러졌다는 것,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에요. 게다가 그 누구도 여진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태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형님, 진공칼의 전설을 아시잖아요. 다른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건 다 옛날 얘기야. 태훈이 다시 소리쳤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0년 전 여진의 악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진공칼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태훈은 여진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냈어요. 시내 한복판의 낡은 상가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나와라, 진공칼. 태훈이 옥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1대1로 해보자. 도망치지 말고. 10분 후 여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칼도 무기도 없었죠. 맨손으로 오다니. 태훈이 칼을 꺼내며 말했어요. 자만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로 늙어서 정신이 나간 거야? 여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훈 씨는 아직도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인다고 믿나 보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지. 태훈이 칼을 휘둘러 보이며 말했어요. 이 칼만 있으면 누구든 무릎 꿇어. 여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태훈 씨, 진짜 무서운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지키려는 마음이죠. 태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다가올수록 압박감이 커졌어요. 20년 전 진공칼이라 불렸던 그 위압감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이 오히려 약해 보였습니다. 지키려는 마음? 태훈이 비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웃기지 마. 너 같은 살인마가 뭘 지켜? 저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여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죠.
태훈의 칼이 여진의 목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몸을 살짝 틀어서 피했어요. 마치 바람을 피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동시에 태훈의 손목을 잡았어요. 끄악! 태훈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여진이 정확한 급소를 눌렀거든요. 손목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진이 태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칼을 든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태훈이 무릎을 꿇으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살려줘. 여진은 태훈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태훈 씨,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이 골목에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게.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공칼의 진짜 실력을 몸으로 느낀 후였거든요. 여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윤성 오빠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태훈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전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진공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오히려 더 위험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개발은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고윤성은 조직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고 태훈도 폭력 조직 연루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재개발 계획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진의 내부 고발과 결정적 증거 제출이 핵심 역할을 했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망원동 베이커리 사장의 용기 있는 제보로 도심 폭력 조직망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시민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진은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용기라. 리포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평범한 베이커리 사장으로 남아있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여진 베이커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 가게 앞을 가득 채웠어요. 사장님은 우리 골목의 영웅이에요. 반찬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나 걱정했는데 영웅이라니요. 여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가게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여진은 오븐 앞에서 새로운 빵을 굽고 있었어요. 이번엔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인 식빵이었죠.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따뜻한 향기가 가게 전체를 감쌌습니다. 사장님, 이 빵 냄새가 뭔가 달라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더 따뜻한 것 같아요. 특별한 재료를 넣었거든요. 여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라는 재료를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만든 빵이었어요. 점심시간쯤 이나영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사장님, 취업이 됐어요. 손에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축하해, 나영아. 여진이 각 구운 빵을 나영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나영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나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영아. 여진이 나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내 편이거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5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진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골목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상인들이 웃으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일상적인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여진이 혼잣말했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그것들을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죠.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으며 여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중얼거리며 열쇠를 잠갔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 다시 진공칼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진은 골목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걸었어요.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맛있는 빵 부탁해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여진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이 따뜻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여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은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고 평범한 베이커리 사장 심여진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진공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골목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